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조금 남짓 가량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 되게 하라.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도 이제 들고, 제 얘기도 드리고, 또 중간중간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영하 대표도 말씀하셨다. 약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워낙 약을 많이 먹거든요. 또 입속 세균 얘기도 좀 드리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요 말씀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 이제 서양으로 보자면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2500년 전에 이제 했던 얘기고, 동양도 뭐 약식동원이다. 근데 약과 음식이 사실은 원리가 같다라는 말로 이제 오래됐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들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대체 어떻게 나이 먹는 게 잘 나이 먹는 걸 거냐, 이런 이제 뭐 제 개인도 고민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실 거고, 또 학술적인 영역에서도 이러저런 이제 토의가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성공적 노화다. 영어로 하면 successful aging이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뭐 노화에 무슨 이제 인생 무슨 성공이냐 아니냐 이런 구분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들어요. 기본적으로 잘 나이를 먹으려면 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신체가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겠죠. 또 정신적으로도 뭔가 기능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딱 하나만 들어보자라고 치면 저는 이걸 들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건강의 사실 대부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내가 사실 잘 먹고 잘 사나? 속이 편안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주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이 입에서부터 이 변으로 나오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9m쯤 돼요. 거의 10m에 가깝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오기까지 그 10m에 또 그냥 길만 있느냐? 아니죠. 정신적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호르몬, 또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다기한 것들이 다 뭔가 잘 조화가 돼야 이제 오늘 먹은 게 잘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변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의학에서는 변을 브리스톨 스툴 차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뭐 제일 좋은 건 4번이겠죠? 4번과 5번 사이. 어떠셨어요? 아침에 변을 누시나요? 변을 누면, 저는 사실 매일 아침에 변을 보는데, 매일 변을 보고 변기를 확인을 해요.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변을 누웠지? 그리고 휴지로 닦고 냄새도 맡아요. 저는 하루에 2끼만 먹는데요. 아침을 안 먹습니다. 병원 저쪽에서 점심을 주로 먹고, 안 그러면 이제 산에 가서 먹고 이러는데, 먹고 또 집에 가서 먹고, 말하자면 밖에서 외식을 안 한 날은 변이 양이 많아요. 그리고 4번이랑 가까워요. 냄새도 구수해요. 그런데 2끼를 어떻게 밖에서 먹었다 그러면 변이 좀 삐질삐질해요. 냄새도 뭐랄까요? 날카롭다고나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 변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대변을 다 버리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똥이 약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속이 되게 안 좋은, 여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속이 되게 좋은 분의 변을 이식을 해요. 옮겨줘요. 그러면 되게 좋아진다는 거고, 물론 이렇게 장을 이어서 할 수는 없죠.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제 받아서 잘 가공을 해서 이렇게 냉동 건조한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김석진이라는 사람이 제 이제 학교 후배, 치과대학 1년 후배입니다. 얘가
우리나라 똥은행을 만들었어요. 똥은행. 대표적으로 이 똥이 쓰이는 데는 설사거든요. 설사. C. difficile이라는 세균이 있어요.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를 먹으면 예를 들어 제가 사랑제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썼어요. 그럼 항생제는 그 항생제가 향하는 방향은 타겟은 주로 이제 입 부근이겠지만 일단 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에 있는 세균을 일단은 한번 죽여요. 그러면 그 죽어 있는 많은 세균들이 죽어 나갈 때 거기를 비집고 또 대폭 증식하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지구도 뭐 빙하기가 한번 싹 지나갔다 그러면 뭐 공룡이 다 죽었다 그러면 또 무슨 다른 이제 생명이 살아서 현존 인류를 구성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현존 세계를. 그것처럼 장에도 죽어나가는 세균이 있으면 그걸 뒤집고 대폭 증식하는 녀석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랑 약간 그 음식 문화나 약간 DNA가 다른 이 사람들 문화에서 가장 많이 증식하는 애들이 C. difficile이라는 세균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 그 CDC 그러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던데 항생제를 먹어서 항생제 때문에 이 제일 문제는 항생제 저항성이에요. 항생제를 써도 약발이 안 듣는 거. 그런 게 연간 300만 명이었고 그중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C. difficile 감염으로 생긴 경우가 22만 건 그중에서 12,800건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 장에서 한번 세균이 박살이 나고 그 박살낸 틈을 뒤집고 대폭 증식하는 C. difficile이 있으면 계속 혈사를 하는 거예요. 혈사하면 이게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이 C. difficile 감염을 이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약을 써야 될 텐데 쓴다면 생각해보면 치료 효율이 높지 않겠죠. C. difficile도 세균이니까 또 어차피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로 생긴 문제를 또 항생제로 잡아보겠다. 이러니까 언뜻 생각해도 치료 효율이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26% 정도의 치료 효율이에요. 2015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쭉 다 줄을 세워서 당신은 항생제, 당신은 건강한 사람의 똥 이렇게 나눠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 90%가 나왔어요. 항생제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26%가 나왔고요. 어떠세요?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항생제가 20세기 의학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의학혁명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이걸 잽이 안 되잖아요. 90대 26. 정말 이게 과학이 참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왜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했을 때 이게 나았을까 생각해 보면 장 내에도 거의 100조가량의 세균이 산다는 거예요. 숫자로 치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살듯이 장도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세균이 거기를 한번 항생제 때문에 박살났다가 건강한 사람의 세균을 넣어주니까 그게 복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건강한 사람의 똥이 약되는구나. 그러면서 등장한 말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이크로바이옴. 이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이란 뜻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공존 미생물이라는 어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크로브라는 세균과 옴이라는 게놈 할 때 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말 많은 공존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개념이 길게 보면 21세기 들어서 짧게 보면 2010년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세균이 이렇게 우리 몸에 많은지는 몰랐어요. 왜냐?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구황에 어떤 세균이 살고 있느냐 그러면 해서 샤알레라는 이 접시에 배양어를 키워요. 근데 이 키울 때 이렇게 나갈 때 산소에 노출되면 바로 죽는 놈도 있을 거고 샤알레는 탄수화물이 주로 이제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을 안 좋아하는 녀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전자 분석 기법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내 몸에 있구나. 이런 걸 새로 알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장이에요. 장, 입속 뭐 이런데 살고 있다는 얘기고, 따지고 보면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미생물의, 이 지구의 주인이 사실 저는 미생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의 주인은 눈에 보이건 호모사피엔스지만 실은 이제 미생물일 수 있다.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산에 가면서 찍은 건데, 산길에서 요새 낙엽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제가 산에를 일주일에 2-3번씩 다니는데 처음 다닐 때 그게 궁금했어요. 이 떨어지는 낙엽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산에 있는 낙엽들이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해서 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무 흙이 되고 나무의 영양분이 되고 뭐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들이거든요. 특히 흙 속에 있는 이런 걸 이제 파악해 보겠다 해서 인체 미생물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고, 지구 미생물 전체를 파악해 보겠다 하는 얼스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이런 것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여하튼 저는 이런 똥, 미생물 이런 걸 보면서 통생명체란 말이 좋아졌어요. 통생명체. 통생명체는 홀로바이온트, 홀로가 이제 영어의 whole,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온트, 생명체란 말이에요. 통생명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통생명체.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이 통생명체란 말이. 왜냐?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제가 현재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김혜성이라는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로서의 김혜성이기도 하지만, 원숭이의 후에 이렇게 진화돼서 있는 김혜성이기도 하지만, 제 몸에 제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제 몸을 서식처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미생물 전체와 같이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통으로 보겠다. 통으로 보겠다는 의미고요. 또 호모사피엔스와 내 몸 미생물들이 서로 통한다, 소통한다 라는 의미고, 또 입으로 먹은 이 미생물 덩어리들이 아래로 통해야 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통생명체.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습니다. 질병으로 봐도 이 미생물이 되게 중요한데, 잘 싸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게 이제 보건공단에서 늘 발표하는 다빈도 상병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병원을 많이 가느냐, 위에 많이 링크되는 게 보면 위장염, 폐렴이고요. 입원 환자들은 외래는 기관지염, 감기죠. 잇몸병, 비염, 편도염, 이 상계도 이것도 감기, 치아우식, 충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 폐렴으로 입원을 많이 하고, 감기, 뭐 잇몸병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의 공통점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데서 병이 많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네? 세균들, 그렇죠? 이런데 왜 세균이 많이 가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피부고요. 이거 하나도 없는 이제 입안 상태고, 이건 대장 내시경 사진이고, 오른쪽 아래는 폐 내시경 사진이에요.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생물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숨을 쉬면 공기와 함께 미생물이 쑥 폐로 한번 갔다가 다시 나오겠죠. 우리가 먹으면 이 소화기를 통해서 한번 쑥 갔다 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미생물로 보자면 피부나 이 안에 있는 점막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도 똑같아요. 해부학적 구조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쓴 책에 한 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해부학일 수 있다. 구글에 해부학을 배우면 뭐 엄청 막 복잡한 그림이 뜨는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간단하고 또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가운데 입에서 항문으로 통하는 큰 구멍, 잘 먹고 잘 싸야 되는, 잘 통해야 되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숨 쉬는데, 여기는 오줌 싸는 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는 다 피부와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피부는 이 옷의 바깥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점막은 이 안쪽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똑같아요. 사실 세포층으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셨던 대로 늘 나와 함께 있는 세균들과 내 안에 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늘 이런 염증이 생기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수술로 제거를 하든지 뭐 항생제를 쓰든지 항염제를 쓰든지 약이든 뭐 수술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꼭 이렇게 가기 전에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있어요. 평소에 관리를 통해서 있는데, 중증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약과 수술이 있지만, 경증에는 항생제 빼고 약을 이제 했다 치면, 예방에는 피부라면 저는 비누를 안 써요. 샤워할 때 비누를 안 씁니다. 계면활성제를 안 써요.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계면활성제는 내 피부에 사는 상주 미생물을 없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염의 기회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산에 갈 때, 특히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산에 가면 상처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릎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에 뭐 항생제 연고 바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잘 씻어내기만 하면 돼요. 내 몸이 알아서 해결해요. 내 몸이 알아서 해결하게끔 믿고 잠시 맡겨줘야 돼요. 거기에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든지 계면활성제로 닦아내다든지 뭐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자제해야 돼요. 그건 내 몸을 오히려 해치는 거고요. 입안에도 치약에도 여러분 쓰시는 치약 다 대부분 비누 치약이에요. 비누 치약. 양치하고 사과 잘 못 드시죠? 쓰잖아요, 맛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비누 때문에 그래요. 비누. 저는 그런 것도 안 써요. 호흡기, 제가 산에 다니는, 꼭 뭐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산에 다니는 것이 결국 내 이 폐 건강에 보탬이 되겠죠. 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우리 9m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장으로 봐도 건강한 식단을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위생활동, 우리가 이미 나가야 될 이 변은 3분의 1 정도가 세균의 사체거든요. 변을 말리면 3분의 1 정도가 세균 덩어리예요. 그런 걸 내보내야 되는데 계속 내 몸에 저류시키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뭐 장, 누수, 증후군 이런 거 들먹이지 않아도 이게 있으면 어떤 독소라는 것이 내 몸에 흘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싸는 게 정말 중요하고, 피부와 점막의 보호 기능을 잘 유지. 이게 중간에 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늘 긴장되어 있는 거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려면 상주 미생물을 보존해야 되고 내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잘 평소에 하려면 약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 가지고. 음식으로 돼야 된다. 음식으로. 시대적으로 이건 제가 만든 된장 소스입니다. 된장 소스를 현미밥이랑 통밀국수에 올려서 이제 뭐 그냥 먹기 아까워 사진을 한번 찍어본 건데요. 저는 이런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세기 동안의 평균 수명이 거의 2배가량 늘었어요. 호모사피엔스의. 이 생명의 역사가 뭐 38억 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생명에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 안에 수명이 2배 는 건 찾아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 항생제거든요. 대표적으로 항생제. 또 위생활동이 좋아진 거. 좋아요. 수명 연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중반인 저 역시도 앞으로 좀 몇십 년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갈수록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근데 21세기는, 현재 우리 21세기는 약간 달라요. 이미 거의 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폐렴 같은 거 예전에 죽을 병이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죽을 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죠. 왜? 항생제 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끝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인간의 자연 수명을 높이는 건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음식, 또 공생균과의 공생, 세균을,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항생제로 때려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원래 살아있는 세균과의 공생 역시도 고려하지 않으면 이 현재 끝까지 온 수명을 더 건강하게 연장시키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싸야 되는데